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테더 관련 해킹 뉴스가 있어가지고 테더에 대해서 좀 정리해가지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퇴근하자마자 방송을 한다고 준비한다고 방송 준비 좀 많이 미흡한데 좀 틀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문서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아래 수정을 하겠습니다. 만약 틀린 게 발견되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검토를 하고 의견이 맞으시면 수정하는 글을 아래다가 적어 둘 테니까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8,000 위에서 8,200에서 8,300 사이였죠. 이따가 이건 30분 봉이거든요. 30분 봉이고 어디 기준이지? 기준이 어느 거래소인지 모르겠네. 폴로닉스네요. 예, 폴로닉스 기준입니다. 폴로닉스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있다가 오늘 오전 11시에 테더 홈페이지에 새로운 발표가 있었는데 대략 300억 가량의 테더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7,800까지 잠시 떨어졌다가 한 400달러 정도 떨어졌네요. 1시 반까지 그렇게 떨어지다가 뭐 하드포크 준비 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뭐 현재 해킹당한 테더는 지갑에 잠겨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퍼지면서 지금 가격은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테더가 뭐고 왜 테더가 해킹당한 게 무슨 큰일이고 요즘 뭐 비트파이넥스랑 테더랑 무슨 일이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는데 이게 뭔지 다 헷갈린다. 사실 저도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자료를 만들기 힘들고 페이지들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한글 자료 위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한글 자료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영문 자료가 대부분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은 스팀에 그 지속적으로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올리시는 사토시 님이고 이분 글을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일단 테더는 쉽게 말하면 1달러가 1테더예요. 테더는 USDT라는 약자로 쓰는데 USD 뒤에 T를 붙인 거죠. 그래서 테더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 유통량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유통량을 체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10만 테더, 예를 들어 10만 달러가 있으면 10만 달러를 은행에 입금해 놓아야 10만 테더를 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량이 그만큼 있어야 만약에 10만 테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출금을 하려고 해도 출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달러를 이만큼 넣었다라는 거를 테더 운영사에서 증거를 가지고 테더를 유통시키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론이에요. 그 외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는 없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테더 문제가 발생한 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이제 올해 4월이었습니다. 일단은 비트파이넥스가 작년 여름에 2016년 여름에 해킹을 한번 당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날렸는데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트파이넥스 토큰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투자들이 받는 손실만큼 얘네들 나눠줬었고 사실 그 한국 거래소들은 아직까지 대규모 해킹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빗썸에서 그 개인정보 해킹 정도 당한 거고 해외 거래소들은 뭐 비트렉스는 아니지만 폴로닉스나 비트파이넥스는 둘 다 이제 대규모 해킹을 당한 이력이 있고요.
투자들이 실제로 돈을 잃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폴로랑 비트파이넥스는 양쪽 다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고요. 잃은 금액만큼. 그래서 비트파이넥스 토큰을 이제 달러로 바꿔줬었는데 그거를 올해 3월 정도에 전부 다 자기네들이 이제 수수료로 이제 해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트파이넥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것 보였는데 이제 테더가 이제 문제가 새로 터진 거예요. 테더는 이 해킹 사건이랑은 별개예요. 어떤 글에서는 마치 이 해킹 때문에 비트파이넥스에서 테더를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테더는 단순히 이제 은행 간의 이제 미국에서 전송 속도라든가 제가 이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는 은행이 한국처럼 이렇게 빠릿빠릿하지 않아서 이 입출금 확인이 뭐 3, 4일까지도 걸릴 수 있고 막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의 속도를 높이고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테더라는 가상화폐를 만든 건데요. 이 달러를 하는 대신에 그냥 USDT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DT는 1달러의 가치를 대부분 갖고 있는데 시장 변동에서 따라서 약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긴 있어요. 근데 원래는 USDT 가지고 이제 웰스파고라는 은행에다가 테더사가 돈을 엄청 많이 넣어놨어요. 달러를. 그만큼 테더를 발행을 해놨어요. 그런 상태였는데 테더로 출금을 원래 그래서 됐거든요. 근데 웰스파고에서 어느 날부터 이 4월에 출금을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가 웰스파고에다가 그 소송을 걸었어요. 웰스파고 근데 이 소송이 걸렸는데 이 소송 가지고 계약 위반이다 했는데 비트파이넥스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소송은 취하를 했어요.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때 이제 USDT의 가격이 1달러보다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있을 때마다 사실 USDT의 가격은 1달러 아래로 자주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가 아마 1달러 아래 떨어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 분이 좀 약간 심각하게 적어 놓은 것 같은데 1달러 아래 떨어진 경우는 자주 있었어요. 그 뒤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나왔던 게 테더 홈페이지를 보시면 요건 것 같은데 테더 홈페이지를 보면 이 리걸 법적 그건데 법적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법적으로 이 테더를 돈으로 바꿔줄 의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이 면책 조항을 가지고 테더를 이제 이때도 막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거 가지고 공격하고 있거든요. 근데 4월과 11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당시에 비트파이넥스가 엄청난 거래소가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트파이넥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뭐 망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돈을 다 뺐었어요. 비트코인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이때 10% 이상 났던 걸로 나요. 이 프리미엄이.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되면서 비트파이넥스 콜드 월렛이 비트코인이 12만 개에서 7만 6천 개까지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면서 비트파이넥스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죠. 그래서 이때 문제가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를 설명한 이유는 지금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문제는 4월 달에 비트파이넥스가 갖고 있던 문제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큰 건 아니다. 이 정도라고 이해시키기 위해서인 거고요. 자, 이랬었는데 비트파이넥스는 그 뒤로 이제 소송은 취하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뭘 했냐면 그 USD 위드로우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즉 비트파이넥스 이 출금란을 보면 테더 말고 US 달러가 있어요. 물론 제 계정을 들어가 봤자 저는 이제 2FA도 설정을 안 했고 비트파이넥스 안 쓰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가입만 해놨는데 미국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뭐 위드로우 자체는 안 되지만 US 달러로 출금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달러 출금이 막히진 않았어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달러 출금이 막히지 않고 테더 출금 막힌 건 사실이지만 테더 출금은 막힌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7개월 전부터 막힌 거예요. 이 뒤로 미국
비트파이넥스는 미국에 있는 은행과 다시 그거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았고요. 비트파이넥스 자체가 지금 11월부터 미국에서 철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테더를 US 테더, 미국 테더를 다시 계약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하면 모를까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자, 다른 출금들은 전부 다 이제 다른 거래소로 가는 거고, US 테더 출금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거래소, 일단 비트렉스라든가 그런 폴로닉스라든가 이런 거래소로 테더를 이동시키는 출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테더가 마치 비트파이넥스에서만 출금이 안 된다, 이런 말은 또 잘못된 말이고요. 폴로닉스랑 비트렉스에서도 테더 출금은 안 됩니다. 다 US 달러로만 되고, 테더 자체를 지금 은행에서 바꿔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테더가 부실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곳도 있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은행들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테더로 인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이 기존의 금융권이 이 새로운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서 출금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어요.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그 비트파이넥스랑 그 테더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나, 이게 한 2주 전부터인가 저번 주부터인가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이 한글 글들을 제가 왜 안 가져왔냐면, 이 해석 수준도 사실 너무 충격적이고,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만 이 글에서 읽어가지고 그것만 또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원본을 봐야 되니까, 이게 원본이에요. 원본은 사실 별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가 이제 돈을 출금하는데 문제가 있고, 마운트곡스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가, 뭐 이런 제목, 굉장히 자극적 제목이에요. 마운트곡스 사태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사고였거든요. 마운트곡스라는 그 당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신뢰성 있는 거래량이 1위였던 거래소가 파산을 했어요. 파산을 하는 데 있어서 긴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해킹을 당했던 게 아니고 그 운영진들 선에서 돈을 빼돌렸던 거고, 그 빼돌렸던 금액이 너무 커져서 그거를 물론 자금 세탁도 많았고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돈을 넣었던 투자자들이 다 손해를 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금 난 상태고. 자, 그래서 근거라고 이제 가져오는 거는, 항상 아까 제가 4월달 그래도 여기 나왔잖아요. 4월달 한국에 나왔던 4월달 그러면 왜 해외에는 훨씬 더 오래부터 있었을 거예요. 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구가 있다는 거를 테더는 진짜 돈이 아니다 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레버리지에서 그러니까 마진 거래가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가능한데, 마진 거래를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테더를 가지고 마진 거래를 주로 해요. 그래서 이 증거금의 양이 너무 커서 이거가 전체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다. 그래서 얘는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격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일단 봅시다. 이 거래소 거래량 순위를 한번 볼게요. 비트파이넥스는 지금 전체 거래량 2위고 마켓 자체가 24개 코인 밖에 없어요. 이 중에 BT1, BT2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는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하는데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다른 미국 거래소에 비교하면, 다른 미국 거래소라는 거는 비트렉스라든가 이런 비난스, 폴로닉스 이런 데에 비하면 비트코인 거래가 주로예요. 비트코인은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는 원화와 비트코인을 거래하지만 미국에서는 달러랑 비트코인을 하지 않아요. 왜냐? 비트파이넥스는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테더랑 비트코인을 해야 되거든요. 비트파이넥스 가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요.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높은데 이
이 음모론들 글을 보면요, 전부 다 근거로 되는 게 뭐냐면, 테더가, 전 세계의 테더가 비트파이넥스에 많이 모이고 있고, 비트파이넥스랑 테더랑 같은 회사다. 근데 거래량을 보세요. 솔직히 서구권에서 거래량 큰데, 그러니까 테더를 쓰는 거래소는 서구권밖에 없으니까 비트파이넥스, 비트렉스, 폴로닉스 이 정도밖에 없어요. 큰 데는 지금. 근데 비트렉스 코인 200개 넘죠. 폴로닉스 71개 코인이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5배가 더 많은데 그러면 테더가 어디에 많은 게 정상이에요? 거기다 얘네는 거래량 대부분이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마진 거래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테더가 전세계 테더가 모여야 되겠어요? 비트파이넥스에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음모를 이제 하실 때는 항상 그 원인을 파야 되는데 이 사람들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마진거래를 빗썸 같은 경우는 마진거래 현재 안 돼요. 비트플라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마진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비트파이넥스 딴 데를 거래소들을 이긴 이유는 여기가 마진거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진거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파이넥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비트파이넥스에서 그래서 이제 뭐 마운트 곡스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뭐 출금이 안 된다거나 여기 분명히 윗드로 출금하는데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러는데 출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 글에. 그래서 사실상 이 글 자체도 너무 자극적으로 쓰기 위한 신문 기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글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소스를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쏙쏙 빼가지고 번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의 뭐 사태는 4월달 사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할 수준도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트파이넥스에 대부분의 테더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글이고요. 이거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거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이건 한글 어떤 다른 글에서 봤어요. 그런 뭐 네피셜 글이라는 데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떨어지는 시기에 이상하게 테더의 금액이 그러니까 유통량이 커졌다. 그러니까 유통량이 원래 예를 들어서 10만에서 20만으로 올릴 거면 이 10만을 더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 예치를 안 하고 올린 게 아니냐. 근데 예치를 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분 글은 제가 되게 기분이 좀 별로였던 게 이것도 저는 퍼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글로 생각하는 게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분은 글을 쓰면 마치 그 자료를 자기가 찾아본 것처럼 글을 썼으면서 그 자료를 찾아본 것처럼 썼으면서 그 자료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사진들을. 근거 자료를. 그러니까 일반인이 그걸 보면 자료를 찾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자료 안 찾으니까 제 영상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는 안 보이고 그 사람 말만 믿게 되는 약간 되게 제가 보기에는 군중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글 거기다가 네피셜이라는 걸 붙임으로써 이건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자기 책임도 회피하는 되게 그래서 저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걸. 근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주장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테더 유통량이 늘어나서 그 돈 가지고 비트코인 사서 일부러 비트코인을 부양한 거 아니냐. 지금 비트코인 거품이다. 라는 게 이제 글의 요지였는데, 글쎄요. 일단, 테더가 이때가 제가 3월, 4월, 이때가 제가 이제 위기라고 했잖아요. 이때가 테더가 0.9달러. 그러니까 한 거의 10%, 9%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0.5% 차이 나요. 0.5%는 지금은 사실 위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가지고 지금 위기라 하면 진짜 개소리인 거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근데 그러면 유통량에 대해서 볼게요. 유통량.
유통량이 2배씩 뭐 떴다는 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비트파이넥스가 테더랑 같은 회사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이해를 하겠어요. 사실 비트코인은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초창기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초창기 16명이 아마 전체 비트코인의 50%를 갖고 있나? 아마 그 정도로 부의 분배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금화를 많이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항상 저희가 이제 오르는 거를 놓치면 뭐만 기다리고 있냐면 떨어지기만 기다려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달러가 많아요. 고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 초반에 돈을 버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뭐 테더사에서 추가적으로 유치한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저희가 모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을 사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러면 테더를 추가적으로 예치금을 은행에다 더 넣어가지고 테더를 더 발행시키고 비트코인을 싼 가격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살 시기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 차이인데 비트코인에 대한 난 100% 확신이 있어요. 이 비트코인은 $10,000 넘을 거고 10만 달러 넘을 거고 20만 달러까지 분명히 갈 거야 라는 100% 확신이 있으면 비트코인 떨어질 때마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애초에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이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장난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사실 설득할 수는 없어요. 그건 본인 생각이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갈 거고 나중에 뭐 가상화폐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런 생각이 없는 분은 개인적으로 여기 그냥 투자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왜 투자해가지고 자기 비트코인 물렸다고 얘기하고 비트코인 나는 900만원 샀는데 지금 800만원이다. 나 100만원 손해봤다. 100만원 손해 아니거든요. 그거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더 올라가요. 투자하다 보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결국 그렇게 징징대고, 그렇게 그 시장에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그냥 투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없어도 어차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 투자했던 고래들은, 아니면 이 테더사는, 테더사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어차피 비트코인 망하면, 테더도 망해요. 테더가 망하면 비트코인도 망하지만 비트코인이 망하면 테더도 망해요. 한국도 전쟁 위기가 터지면 한국 증시가 떨어지다가 안 떨어지거든요.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한국 그 국책, 뭐 연금 이런 데서 증시를 외국인들이 파는 걸 다 사버려요. 사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전쟁 나면 어차피 우리는 망하니까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다 사는 거예요. 테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여기도 올인했는데 떨어지면 사야지. 이걸 가지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거다. 그러면 한국 증권도 다 지금 전쟁 났으면 벌써 반토막 났어야지. 그 미사일 쏠 때마다 반토막 나야지. 그게 왜 버티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국 세금, 국민들 세금 가지고 증권 버티고 부양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단 내가 보기에 훨씬 애교 수준이구만.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테더의 이 법적 그 지불 능력이 없다는 거, 지불 책임이 없다는 거는 3월 달부터 올해 3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와서 또 마치 이것 때문에 이게 부실이다. 지금까지는 왜 투자했어요? 그때 빼야지. 근데 그때 뺐으면 3월에 뺐으면 그때 비트코인 10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800만원, 90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빼고 계세요.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테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빼세요. 왜 이런 거를 마치 막 새로운 걸 발견한 것처럼 올려요. 자, 그리고 이제 테더가 이제 해킹을 당했어요. 오늘 대략 한 330억, 350억 정도 가량 되는 것 같은데 테더 해킹 당했는데 일단 해킹 자체는 이제 지갑적인 이제 취약점을 발견해서 해킹을 당한 것 같고 일단 그 해킹 당한 테더들은 전부 어느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지 현재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해킹 때문에 이제 가격이 처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같이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하드포크
이제 이제 수정 파일을 올렸는데, 이거는 이제 임시적 하드포크를 일으켜가지고 해커들이 돈을 못 빼게 이제 막아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아마 논의할 거예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전체 체인을 포크 시킬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더리움이 다오 사태 때 하드포크 시킨 것처럼, 아니면 지갑 쪽에 어떤 관리자가 건드릴 수 있다면 그거를 빼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정해지고 나서 다시 시장은 전체적으로 현재는 안전세로 돌아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원 금액을 거의 다 따라왔죠. 지금 8,200을 지금 못 뚫고 있는데, 원래도 8,300이었으니까 $100 차이면, 이 정도면 70% 되돌리기 선도 넘었고, 거의 사실 시장에 어떤 공포는 다 끝났다 봐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새로운 뉴스가 더 나온다, 그러면 새로운 공포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 뉴스 자체만으로는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저는 별로 이 글에 대해서 반대해요. 뭐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이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글들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적었어요. 이게 아까 글 제가 방금 지금 껐잖아요. 창을. 11월 20일 날 글이거든요. 이건 11월 21일 날 또 누가 올렸고, 이런 식으로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 글들이 올라오는 거에 이제 원래 원소스는 이 블로그 같아요. 블로그 같은데, 재밌는 게 10월 2일 글이에요. 10월 2일 글이 왜 11월에 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증거금을 늘렸다는 이제 그 자료가 이거예요. 이 자료인데, 여기서 이제 은행명을 지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 증거금 때는 이제 은행명이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슨 이제 변화가 있었냐? 그러면 소송 취하가 있었죠. 그 사이에 그게 있었고, 물론 테더사가 거대한 사기를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뭐 0%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1% 정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마운트 곡스 사태도 그렇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짐이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당장 이게 다 빼야 되겠다, 이 각은 아직 절대로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로 봐서는 그냥 너무 음모론이고, 너무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왜냐면 은행명을 가릴 이유가 있긴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이에 그 소송도 있었고 해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테더가 사기다, 비트파이넥스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잘못된 주장 같고, 이걸 좀 유심하게 일단 관찰해보자. 만약 추가적인 어떤 근거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저희가 그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죠. 재밌는 게 있었는데, 자, 이 글이랑 완전 같은 자료를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해요. 이 글에서는 테더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테더의 가격이 1달러에서 거의 유지가 된다는 점이랑, 그리고 이 은행 자료를 근거로 증거금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테더는 안전하다라는 글이고요. 이 글은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왜 은행명을 가렸냐, 이거 가짜로 만든 자료 아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가짜, 마치 테더가 현재 위험성이 높다라는 논조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의견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근데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항상 근거를 제대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 아직까지는 공포나 의심을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음모론자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한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체크, 이 사람이 제대로 조사한 거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더 커진다. 이제 그때는 빼내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죠. 아직은 제가 했지만 테더의 가격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달러 됐네요. 그 사이에. 테더가 1달러라는 것은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까먹고 얘기를 안 했네요. 제가 그 강의 준비 기간도 많이 짧았고 사실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하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걸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검토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 수정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새로 찍기는 쉽지 않으니까 제가 그 댓글이나 제 동영상 아래 글에다가 수정할 내용을 적어 둘 테니까 항상 제가 혹시 강의를 하다 잘못한 내용이 있어 그걸 수정했다 그러면 글에다가 그 수정한 내용을 적어 둘 테니까 강의를 다 보시고 항상 그 아래 글을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